전기기기입니다. 41번. 사극 60Hz입니다. P가 4, F가 60이요. F가 60일 때 슬립이 5%입니다. S가 5%일 때 2차 권선의 손실이 94.25W라고 하면은 손실이 94.25라는 게 뭐예요? 권선의 손실은 동선 PC죠. 94.25W일 때 토크는 약 몇 뉴턴 메타인가라고 합니다. 몇 뉴턴 메타인가 했을 때 우리가 토크를 구하는 공식이 보세요. 지금 유도 전동기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지금 뉴턴 메타죠. 그래서 9.55 N분의 P0 이러한 공식도 있고 9.55의 NS분의 P2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편한 걸로 골라서 계산하시면 되고 교재의 경우는요 조금 연습을 더 하기 위해서 요 공식으로 푼 거죠. 요 공식으로 푼 겁니다. 그럼 보세요. 보시면은 교재는 지금 요 공식을 풀었죠. 요 공식을 풀었는데 요 공식이 더 쉽죠. 근데 연습하기 위해서 요 공식을 풀었고요. 따라서 볼게요. P2는 일단 P2를 구합니다. P2는 PC분의 S분의 PC죠. PC는 SP2니까 P2는 S분의 PC예요. 그래서 S 0.05분의 PC 94.25를 하면은 1885가 돼요. 1885. 예, P2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P2를 이 공식에 대입하기 위해서는 P2가 아닌 P0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P0는 얼마? P0는 P2의 1-S가 됩니다. 얼마? 1885 1-0.05 하니까 그 값이 얼마냐면은 1790.15 1790.15 이렇게 됩니다. P0를 구했고요. 그 다음에 N은 얼마냐? 회전수 N은 뭐다? 똑같이 NS의 1-S가 되죠. NS 얼마요? NS는 P분의 120F의 1-S는 P는 얼마? 4분의 120 곱하기 60의 1-0.05를 하면은요. 하면은 1710이 됩니다. 1710. 그래서 요것이 1710이니까 이 공식에 P0 1790.15 그 다음에 N에 1710을 대입하면은 답이 약 10이 돼요. 12. 그런데 이 공식에 바로 대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P2 1885 바로 넣고 그 다음에 NS 얼마예요? P분의 120F 있죠. 4분의 120 곱하기 60 1800을 바로 넣어서 계산하면 더 편한데 임의로 조금 더 한 번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 요 공식으로 풀었고 한번 그대로 교재 내용을 가지고 따라서 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1번 문제 이렇게 했을 때 어려워 보이지만 기기에서 특히나 유도기에서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반드시 맞춰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42번 볼게요. 전격이 5kW입니다. 전격이 5kW고 100V의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있다.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있다. 이런 말 나오면 그림 그려요. 암산이 가능하더라도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최대한 그림을 그리시면 좋습니다. 일단 100V의 타여자 직류 전동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5kW예요. 전기자 전류가 20A. 전기자죠. 지금 전동기에서 전기자 흐르는 전류가 20A. 회전수가 1500. 이때 전기자장이 0.2예요. 0.2. 이면
발생 토크는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라고 했습니다. 몇 킬로그램 메타인가 라고 했는데 보세요.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방금 이제 킬로그램 메타라고 했을 때 얼마? 0.975 n분의 p. 예. 이 공식도 있고 이 공식도 있고 그다음 보세요. 토크는 오메가분의 p입니다. 오메가는 2파이n이죠. p는 여기에서의 p가 돼요. 여기에서 p는 얼마? EIA. 이러한 공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식으로 풀어도 되고 이 공식으로 풀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 출제자의 의도가 주어진 것을 갖고 풀라는 겁니다. 즉 보세요. 0.97 n분의 p니까 0.97 곱하기 n은 1500 rpm이니까 1500 p는 5kW니까 5kW 이렇게 푸는 것이냐? 아니에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냐? 2파이 n분의 EIA 여기에서 기전력을 갖고 역기전력을 구하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갖고 풀라는 겁니다. 즉 이 5kW 있죠. 얘가 지금 함정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문제에서 전격 5kV 100V라는 것은 전격 1대 100V와 5kW라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인가되는 전압이기 때문에 전격 전압을 그대로 100V로 줘요. 그런데 5kW는 전격일 때 5kW인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보세요. 어떤 부하를 가지고 회전하고 있는데 전기자 전류가 20A하고 회전수가 1500rpm일 때를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kW는 함정이고 정격만 얘기한 것이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20A 1500rpm일 때의 토크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5를 대입해서 5kW와 1500을 대입해서 많이 틀리시는데 요것 5kW가 함정이라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얼마? 28 곱하기 얘는 초당 회전수예요. 1500rpm 분당 회전수죠. 따라서 1500rpm 분당 회전수를 초당 회전수로 바꾸면 60분의 1500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얼마냐? 100을 넣었는데 20A 곱하기 0.2 하면 전압 강화로 4V가 빠지죠. 그럼 얼마다? 이는 96V가 됩니다. 96V고 IA는 얼마예요? IA는 20이죠. 96V 곱하기 20에서 P가 된다는 거죠. P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12.2 뉴턴 메타인데 뉴턴 메타를 킬로그램 메타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1뉴턴 메타는 9.8분의 1 킬로그램 메타니까 뉴턴 메타 킬로그램 메타를 바꾸기 위해서 9.8로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1.25가 되는 거. 1.25.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토크를 구하는 공식에서요. 지금 이 공식으로 대입하면 안 되냐? 지금 만약에 전압이나 전류나 저항이냐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이걸로 하면 돼요. 출제자가 함정을 쓴 겁니다. 이거 바로 대입하는 것이 아니고 전류, 저항 등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주어진 걸 갖고 대입해라. 그래서 풀이는 이 공식으로 계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 말입니다. 계속해서 43번. 삼상 6극 슬러스 54의 동기발전기가 있습니다. 어떤 전기자 코일에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이 있다면 단절권 개수는 우리가 단절권 개수 KP를 구하는 공식은 사인 2분의 베타파이라는 공식이고요. 베타는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입니다.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 그럼 보세요. 지금 3상 6국의 54의 슬롯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슬롯이 요거 하나가 슬롯이요. 이게 지금 54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6극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극이 있어. N극과 다음에 극이 이렇게 있어요. 다음 극이 있는데 이 극의 간격이 얼마냐? 총 극 간격 보세요. 극 간격은 총 6극인데 54 슬롯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극의 간격은 얼마가 되냐면 9슬롯입니다. 즉 9개의 슬롯마다 극이 하나씩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코일 간격은 1슬롯에서 들어가서 8슬롯에서 나왔다. 1에서 들어가서 8에서 나왔다. 그러면 1에서 2, 3, 4, 5, 6, 7, 8 하면 얼마다? 코일 간격은 7이 되는 거죠. 7. 이렇게 구한 겁니다. 슬롯을 가지고 길이 몇 센치 이게 아니고요. 길이 몇 센치마다 이게 아니고 슬롯 몇 개마다 극이 있고 슬롯 몇 개마다 코일 간격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KP는 사인 2분의 파이고 베타는 얼마다?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이니까 9분의 7이죠. 9분의 7. 그런데 주의하실 거는 여기 파이로 그대로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계산기 모드를 라디안 모드로 하시거나 혹은 이 파이를 180도로 놓고 얼마? 그러니까 9분의 7 곱하기 2분의 180 사인 얼마? 2분의 180 하면 90이죠. 얼마? 사인 70도로 계산해야지 그냥 사인 9분의 7 곱하기 2분의 파이 이렇게 계산하면 답이 다르게 나옵니다. 사인 70도 혹은 2분의 파이 여기에 파이에 180을 대입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은 1번이 됩니다. 0.9397이에요. 계속해서 44번입니다. 44번. 유도 전동기의 슬립의 범위는 전동기에서 슬립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요. 유도 전동기 슬립은 0에서 1 사이고 그 다음에 2번 0보다 작고 1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큰 거 보통 이것은 발전기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3번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제동기를 얘기하죠. 1보다 큰 경우는 제동기를 얘기합니다. 4번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 이것은 뭐 발전기와 전동기 사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45번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건설법 중 분포권의 특징이 아닌 것은 분포권 우리가 분포권도 그렇고요 단절권도 그렇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비록 기전력의 크기는 감소시키지만은 파형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파형을 좋게 하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일반 슬롯 간격은 상수에 반비례합니다. 조금 전에 계산한 것의 연장선상인데 슬롯 간격이 상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상수가 크면은 슬롯의 간격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집중권에 비해 합성 유기 기전력이 크다. 아니죠. 기전력은 작아집니다. 답은 2번. 답은 집중권에 비해 기전력이 고조파가 감소되어서 파형이 좋아진다. 답은 3번은 맞는 것이고 4번 집중권에 비해 권선의 리액턴스가 감소한다. 예, 권선을 분배시켰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감소하는 것은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46번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를 쉽게 F1의 주파수에서 F2의 주파수로 변환을 시키는데 정류자형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정류자형 주파수 변환기를 동일한 전원에 연결된 유도 전동기의 축과 직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용 유도 전동기의 2차 여자를 할 수 있다. 아니죠. 우리가 2차 여자 제어법은 권선형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농형에서 2차 여자법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이번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및 역률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유도 전동기의 속도 제어 범위가 동기 속도 상하 10에서 15% 정도 할 수가 있고 4번 유도 전동기가 동기 속도 이하에서는 2차 전력이 변압기를 통해 전원으로 반환된다. 2번, 3번, 4번은 정류장 주파수 변환기의 특징인데요. 뭐 좀 완벽하게 공부해 주신다고 하면은 이런 특징들까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틀린 것, 완벽하게 틀린 것은 1번입니다. 47번. 전격 전압 6000V고요. V는 6000V. 12000kVA. P는 12000kVA고 매상의 동기 임피던스가 3ohm이요. 일단 단락비는입니다. 단락비. 우리가 단락비 K죠. K를 구하는 가장 쉬운 공식은 뭐다?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이에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그 다음에 퍼센트 임피던스는 공식이 뭐냐? 가장 일반적인 것이 10V 자승분의 ZP예요. ZP. 중요한 것은 이때 전압이나 이때 전력의 단위는 킬로라는 겁니다. 킬로. 따라서 10 곱하기 V가 6000V지만 이 공식에 넣을 때 반드시 킬로로 해야 됩니다. 6의 자승. Z는 12000kVA 곱하기 12000 그대로 넣으시면은 이 값이 100이 됩니다. 100. 그러면 K는 얼마냐? K는 퍼센트 임피던스 100에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100이니까 100분의 100은 1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단락비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단락비 구하는 공식이 하나 더 있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단락비 K는 전격 전력분의 단락 전류 이렇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전격 전류분의 단락 전류. 그러면 전격 전류는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전격 전류는 P는 루트 3V I니까 P는 루트 3V I니까 I는 루트 3V분의 P 루트 3 곱하기 6000분의 12000 15의 3승 이렇게 하면은 제가 계산을 해왔는데 1154.7이에요. 7 이렇게. 그럼 단락전류는 단락됐을 때 뭐다? ZS분의 2예요. ZS 3이고 2는 대지전압입니다. 루트 3분의 V 3분의 루트 3분의 6000. 그래서 이렇게 하면 똑같이 1154.7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단락비를 구하는데 교재 해설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만약에 시험에서 전격 전류와 단락 전류 이렇게 구하는 경우가 있다면은 단락 전류와 전격 전류를 따로 구해서 얼마요? IM분의 IS인데 1154.7분의 1154.7이니까 1이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48번 병렬 운전 중 A, B 두 동기 발전기에서 A 발전기 여자를 B 발전기보다 강하게 하면 A 발전기는 A 발전기에 여자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여자를 세게 한다는 것은 있죠. 이것은 자속 파이를 커지게 한다는 것이고 자속이 크다는 것은 인덕턴스가 커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덕턴스가 커지면 뭐다? L 성분이 커지죠. L 성분이 커지니까 역률 코사인 세타는 낮아지는 겁니다. 즉 여자를 크게 했다는 것은 역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L이기 때문에 L 성분에 의해서 지상전류가 흐릅니다. L은 지상전류죠. C는 진상전류, L은 지상전류이기 때문에 답은 2번입니다.
49번 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뭐요? 전압 변동률은 뭐다?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죠. 전격 전압분의 무바 전압 마이너스 전격 전압이요. 이것이 전압 변동률의 일반적인 공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하 변동에 대해서 2차 단자 전압의 변동이 작을수록 좋다. 이 전압이 작아야 단자 전압의 변동이요. 이 전압이 아니고 변동이라는 것은 이거 있죠, 이거. 이게 작아야 전압 변동이 작은 겁니다. 맞죠? 전압 변동 크면 안 좋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전압이 많이 변하는 거하고 별로 변하지 않는 것하고 별로 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얘가 변하지 않으려면은 이 분자가 작아야 되는 거예요. 즉 전압의 변동이 작아야 되는 겁니다. 1번 맞고 2번 전부하시와 무부하시의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를 표시하는 것이다. 전부하 전압과 무부하 전압의 2차 단자 전압이 서로 다른 정도 표시하는 것 맞고 전압 변동률은 전등의 광도, 수명, 전동기 출력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답은 맞고 답은 인가 전압이 일정한 상태에서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에 반비례합니다. 이 분모가 뭐예요?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이 아니고 전격 전압이죠. 전격 2차 단자 전압입니다. 무부하 2차 단자 전압은 V0입니다. 따라서 반비례하는 것은 전격 2차 단자 전압이니까 틀린 것은 4번이고요. 50번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에서 정출력 제어 나오면 계좌 제어법입니다. 정출력 제어는 계좌 제어법이고 정토크 제어법 하고 나오면 전압 제어법입니다. 전기자 저항 제어법은 효율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 보시면 되고 워드 레오나르드법은 전압 제어법의 종류가 됩니다. 정출력 제어법 나오면 계좌 제어법이 돼요. 51번 볼게요. 51번 주파수가 3% 상승했습니다. F가 3% 증가하고 전압이 3% 저하했습니다. 이가 3% 저하한 전원에서 운전에는 변할게 있는데 철선이 FBM의 자승에 비례한다면 이 변압기의 철선은 전격 상태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철선을 원래 히스테리 시스손인데요. 지금 철선을 지금 FBM의 자성이다. 주파수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보세요. 그러면 먼저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보세요. E는 4.44의 FN 파이인데 4.44의 FN 파이에서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입니다. 자속 밀도 곱하기 면적이고 그래서 E는 결론적으로 보세요. F와 자속 밀도만 놓고 보면은 기자력 E는 FB에 비례하는 겁니다. FB에 비례하는 거죠. 맞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요 관계를 갖고 철선을 보면 보세요. FB의 자승이라고 했잖아요. 철선 FB의 자승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의 FB를 곱합니다. FB를 곱하면 F분의 F를 곱하면 F분의 FB 전체 자승이 되죠. 맞죠? FB 전체 자승입니다. 그러면 FB는 2니까 요것을 F분의 2의 자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FB는 2라고 봤을 때
요것의 자승이니까 2의 자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PI는 F는 3% 증가했죠. 그럼 얼마? 1.03이 되고요. E는 3% 감소했습니다. 감소했으니까 뭐요? 0.97인데 제곱.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3분의 0.97의 제곱을 하니까 그것은 0.9134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100%에서 0.9134니까 즉 91.34죠. 즉 100% 마이너스 91.34% 하니까 이 값이 8.7% 감소했다는 의미가 돼요. 네, 이렇게 됩니다. 요거 뭐 그냥 수어랑은 아니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 관계가 조금 어려운데요. E가 FB에 비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FB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철소는 우리가 F분의 B의 자승의 관계에 의해서 F분의 E의 자승의 관계로 나누면 이렇게 변환하면은 이 관계는 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한번 더 정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52번 직류기에 전기자 반작용에 영향이 아닌 것은 전기자 반작용, 예, 당연히 전기자 중성적 이동, 편자, 주자속이 감소한다, 감자, 그 다음에 정류자 사이의 전압이 불균일하게 된다. 또 맞죠? 다음에 자기여자 현상이 생기며 국부적 전압이 낮아진다. 자기여자 현상과 전기자 반작용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53번. 농용유도 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용유도 전동기는 Y델타 기동, 전전압 기동, 리액터 기동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기동 보상기법 기동 혹은 콘도르퍼법 이런 것이 있었고요. 2차 저항에 의한 기동은 비례 추이를 이용한 것 뭐다? 권선형 유도 전동기가 됩니다. 답은 2번. 54번입니다. 54번. 전격 출력이 7.5kW는 전격 출력이니까 P0죠. P0가 7.5kW가 되고 삼성 유도 전동기가 전부하에서 2차 저항선이 300입니다. P 저항선 300이죠. 일단 슬립은 몇 프로인가? 우리가 슬립은 뭐요? P2분의 PC죠. 우리 기계손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을 때 PC는 SP2, PC는 SP2에 의해서 S는 P2분의 PC 이렇게 되고 P2는 P0 PC가 나왔을 때 P0 플러스 PC분의 PC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7.5kW니까 7,500 플러스 PC 300 300 하니까 답은 0.0385는 퍼센트로 나타내니까 3.85%가 됩니다. 답은 1번. 55번.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삼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뭐요? 일단 들어가는 전원은 교류인데 그 교류를 정류를 시켜서 전동기 사용하는 전동기는 직류 전동기와 동일한 겁니다. 교류를 받아서 직류 전동기로 사용하는데 그 직류 전동기 종류가 직권이란 거죠. 이번 직권 특성의 변속도 전동기 맞습니다. 이번 직권 전동기니까 토크는 거의 전류의 제곱에 비례하고 기동 토크 크다. 직권 전동기 생각하시면 되죠. 맞습니다. 3번 역률은 동기속도 이상에서 저하되며 80% 정도이다가 아니고 탐당 직권 전동기인데 입력이 교류라 했으니까 역률이 있습니다. 역률이 있는데 역률이 고속으로 갈수록 좋아져요. 80% 동기속도 이상에서 저하되면 80% 정도가 아니고 역률이 고속으로 갈수록 좋아지고요. 동기속도나 그 이상에서 100%가 되는 거예요. 네, 틀린 건 3번이고 효율은 고속도에서 거의 일정하며 동기속도 근처에서 효율은
동기속도 근처에서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효율과 역률이 고속이 될수록 좋은 것이 탐상 직권 정유자 전동기가 됩니다. 56번입니다. 어떤 단다 변압기 무부하 전압이 240V이고 전격 부하시 2차 단자전압이 230V이다. 전압 변동률은 몇 프로인가? 앞에서 나왔었죠. 앞에서 전압 변동률을 했었죠. 얼마다? Vn분의 이렇게. 그러면 Vn 얼마요? 2차 단자전압 230. Vn 얼마? 240. 퍼센트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하면 답은 4.35%가 되네요. 4.35%. 네. 57번이에요. 57번. 삼성 권선영 유도 전동기에 전부와 슬립이 4%, S가 4%고 2차 한상의 저항이 0.3이에요. 2차 한상의 저항이니까 R2가 0.3입니다. 이 유도 전동기의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외부에서 2차에 삽입해야 할 저항의 크기는 이것은 유도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공식이죠. 뭐냐면 보세요.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서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로 기동 토크를 기동한다 하기 위해서 외부에 삽입해야 될 저항은 이 공식이 뭐냐면은 회전식 기계적 출력 있죠. 회전식 기계적 출력이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에 연결해야 될 것과 공식이 같죠. 따라서 얼마? R2는 얼마? S분의 1-S의 R2. 굉장히 유명하죠. 유도기에서는 S분의 1-S의 R2인데 공식이 공통으로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기계적 출력, 회전식 기계적 출력을 나타내는 대표 저항 공식과 그 다음에 기동시 전부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해서 외부에 연결해 줘야 할 저항이 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얼마요? 0.04분의 1-0.04 곱하기 0.3 하니까 답은 7.2가 되네요. 7.2. 요 공식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개로 쓰니까. 58번입니다. 반도체 소자 중 3단자 사이리스타가 아닌 것은 우리가 3단자 사이리스타가 아닌 것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다이오드 있죠. 그 다음에 다이액 트랙 말고 다이액 두 개입니다. 3단자 사이리스타가 아니고 다리 두 개짜리 대표적인 것이 다이오드, 그 다음에 다이액, 그 다음에 SCS가 됩니다. SCR, GTO, 트라이앵글 전부 3단자 다리 3개짜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양방향성으로 다이액, 트라이액, SSS 이런 것도 있고 3단자 사이리스터, 2단자 사이리스터, 4단자 사이리스터 이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59번 단상 변압기를 임피던스 와트 뭐요? 동손이죠. 임피던스에 걸리는 전력 동손입니다. 구하기 위하여 어느 시험이 필요한가? 임피던스 와트는 무바시험. 무바시험은 뭐요? 철성과 어드미턴스죠. 철성과 어드미턴스고 2번 단락시험이 답입니다. 단락시험이 뭐다? 동손, 임피던스 와트, 뭐 임피던스 전압 등을 구하는 것이 단락시험입니다. 유도시험은 뭐요? 절연 내력시험. 절연 내력시험 하는 것이 유도시험이고 반환부하시험은 뭐다? 온도시험법입니다. 요거 잘 나오는 거예요. 뭐 가장 대표적인 시험 4개 이거죠. 그래서 무바시험은 철성과 어드미턴스 이런 거. 단락시험이 동손, 임피던스 이런 거. 유도시험, 절연내력시험, 반환부하시험은 온도시험법이다.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60번 서버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와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은 서버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 제어 방식의 종류가 아닌 것. 이건 조금 특별한데 직류기에
직류 서브모터의 전압제어법이 있습니다. 직류 서브모터의 전압제어법이 있고 2번 릴렉턴스기는 전압제어법이 아니고 주파수제어입니다. 주파수제어법이고요.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요. 릴렉턴스기의 전압제어법이 아니고 주파수제어고 3번 유도기의 전압제어. 유도기도 이상 서브모터 유도기의 전압제어 맞습니다. 4번 동기기의 주파수제어도 맞습니다. 그래서 서버 전동기로 사용되는 전동기 제어 방식은 직류기의 전압제어, 유도기의 전압제어, 동기기의 주파수 제어고 그 다음에 유도기의 주파수 제어도 있어요. 유도기의 주파수 제어, 동기기 그 다음에 유도기는 주파수 제어고 릴렉턴스 기도 전압제어가 아닌 주파수 제어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특별하지만 앞으로도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계에서 약간 난해한 문제들이 몇 개 있었지만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연습으로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저는 회로 이름이 제어공학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